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ARGB 장치 호환성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 다음에 ARGB 장치들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GB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펜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냥 펜, 아무런 빛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 그냥 돌아가고 있는 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드펜, LED 펜이라고 해서 특정한 한 가지 색깔만 내는 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RGB 펜이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이상의 색상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혼합해 가지고 그 빛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발산하게 되는 펜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장된 사이클에 의해서 뭐 빨간색 나왔다가 파란색 나왔다가 노란색 나왔다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패턴들을 지정할 수 있어요. LED 버튼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보돼서 나온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ARGB 펜인데요. 그게 뭐냐면 어드레스블 RGB.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RGB와 좀 비슷한데 어드레서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말씀해 드리면 RGB 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기성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티셔츠를 하나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인터넷이라던가 뭐 매장에 가서 살 때 처음에 뭐 색상을 고르겠죠. 색상을 고르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고를 거예요. 뭐 100이라던가 뭐 95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패턴에 대해서 나에게 맞는 사이즈를 구하는 거, 일종의 기성복이죠. 그런데 ARGB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일종의 맞춤옷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ARGB를 활용하게 되면은 뭐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소리에 맞춰서 RGB의 패턴이 변한다거나 색상이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월요일에는 무슨 색깔, 화요일에는 무슨 색깔, 그 다음에 뭐 반짝임의 정도, 몇 초 동안 반짝이고 그 다음으로 어떤 패턴으로 넘어가는지 내 입맛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ARGB가 많이 보편화가 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조립 대행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품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셔서 조립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ARGB 펜이라던가 케이스를 구매하셨는데 메인보드랑 호환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애먹은 사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ARGB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 5V를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전에는 12V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5V짜리 ARGB 장치들이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오늘은 5V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컴퓨터를 아직 구매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ARGB 뭐 이제 케이스라던가 이런 쿨러, CPU 쿨러라던가 뭐 메모리 방열판을 보니까 ARGB가 적혀져 있다. 그렇게 되면 메인보드를 선택하실 때 제가 대부분 ARGB 헤더라 그러죠. 꽂아지는 부분, 그 부분이 있는 곳은 대부분 이 메인보드 요 상단 라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요 하단 라인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기가바이트 보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D레드라고 있죠. 뭐 ARGB를 간혹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데는 뭐 다이나믹 레드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아우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5V짜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4개가 꽂아질 수 있는데 핀이 3개가 있고, 요거는 이제 12V짜리예요. 오늘은 5V짜리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는 요걸로 볼 거고, ARGB 이제 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하실 때는 꼭 메인보드에 이 ARGB 헤더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헤더가 없으면 어떡하냐, 나는 지금 구형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없다, 그래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인텔 같은 경우와 AMD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급형 보드가 있고 중급형 보드, 고급형 보드가 있죠. AMD 같은 경우에는 A로 시작하는 모델, 뭐 A320, 520,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모델, X로 갈수록 더 좋은 모델이에요. A 보급형, B 중급형, X는 고급형. 인텔 같은 경우도 H로 시작하는 거, H 뭐 610, 뭐 B 뭐 650, Z 어쩌고 저쩌고, HBZ로 해서 보급형, 중급형, 고급형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AMD에서 A랑 H 보급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ARGB 헤더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나는 구형 컴퓨터를 쓰고 있어서 이 헤더가 없어. 그리고 난 지금 이미 컴퓨터를 샀어.
그런데 보급형 보드를 샀다 보니까는 이게 없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됩니다. 다크 플래시사의 MH30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자, ARGB 컨트롤러예요. 자, 볼게요. 메인보드에 원래 이게 있으면 참 좋겠죠. 5V짜리 그 ARGB 헤더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 헤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핀이 이렇게 쏟아져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V짜리는 핀이 3개다. 4개로 꽂을 수 있는데 핀이 3개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외부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ARGB 여러가지 장비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에 5V짜리 헤더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외부적으로 쓴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메인보드에 다행히도 나는 ARGB 5V 헤더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장치들을 다 거기다 연결하겠죠. 그런데 메인보드에는 사실 5V짜리 ARGB 헤더가 많지는 않아요. 많아야 하나 혹은 2개예요. 그래서 메인보드에 연결을 하고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RGB 변경 툴로 이제 RGB를 색상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먹먹해요. 좀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했을 때 색상을 변경하거나 했을 때 반응 속도가 조금 많이 느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윈도우에 진입하기 전에는 이 프로그램이 구동하기 전이겠죠. 근데 그 전에는 다 제각각 놀아요. 그러다가 윈도우가 딱 켜지고 이 프로그램이 로딩이 딱 됐을 때 이제 내가 세팅한 값이 맞춰지게 되고, 그래도 편리한 거 정말로 내 입맛대로 구색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메인보드 헤더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헤더가 있다 하더라도 이 RGB 컨트롤러를 ARGB 컨트롤러를 따로 별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되게 간편해요. 자, 그 간편함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긴 건 이렇게 생겨져 있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얘를 이제 개수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선이 짧을 때 이용할 수도 있는 장치인데 얘는 필요가 없고, 우리는 딱 요 2개만 보시면 돼요. 본체랑 요거는 이제 전압을 공급해 주는 건데 파워 서플라이에 그 SATA 케이블 있죠,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은 끝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메인보드에 5V 헤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전압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실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 이제 정확하게 MH30 다크플래시 MH30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뒤에는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케이스 그 이제 조립하시고 뒷면에다가 그냥 탁 붙여 놓으시면 되시고, 이건 스위치라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옆 뚜껑을 여셔고 또 하기는 되게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컴퓨터 내부로 노출시키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뚜껑을 열고 막 눌러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리셋 스위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리셋 스위치를 그냥 컴퓨터 리셋 스위치 잘 사용 안 하시잖아요. 그걸 위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꽂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리셋 스위치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딱 꽂고 누르시면은 얘 기능을 합니다. 이 스위치의 기능을 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쉽게 케이스 위에서 바꾸실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얘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성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샘플로 구현을 해볼 거는 메모리 방열판이에요. 요즘에는 뭐 메모리 방열판도 ARGB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CPU 쿨러, 그 다음에 케이스 쿨러, 그리고 심지어 M.2 NVMe SSD 방열판, 그리고 그래픽 카드 지지대까지도 ARGB를 구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 오늘 보여드릴 거는 메모리 방열판이에요. 메모리도 이제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ARGB 효과를 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방열판마다 여기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것 같고, 케이블 하나씩 들어있죠. 케이블은 제가 미리 연결을 해 놓을게요. 연결을 해 놓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치들은 되게 많은데 메인보드에 ARGB 5V짜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충당을 다 하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다 ARGB 기본적으로 다 릴레이가 가능해요. 얘 핀을 빼서 얘 여기다가 또 꽂을 수가 있어요. 꽂게 되면 얘랑 또 연동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보드라던가 이런 컨트롤러에다가 꽂으시면 되는 거고, 일단 저는 단독적으로 해볼게요. 개수는 상관이 없다. 일단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릴레이를 시킬 수 있도록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메인보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 두 개만 있는데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네 개의 장점이 뭐냐면 한 개로 이용하는 것보다 한 개로 이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ARGB 장치들이 있는데 뭐 특정 펜이 안 돌아,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돼. 그렇게 본다면 하나씩 다 빼가면서 테스트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뭐 CPU 펜을 꽂으시고 이쪽에는 뭐 케이스 관련 펜, 이거는 이제 뭐 메모리 관련 펜, 이거는 기타 뭐 M.2 방열판이라던가 뭐 그래픽카드 지지대 이렇게 분산해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특정한 게 고장이 나게 되면 몇 번이었지 이렇게 쉽게 분해해서 교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꽂아지는 부분이에요. 자, 구멍이 3개죠. 구멍에 맞춰서 한번 꽂아 볼게요. 자, 힘으로 꽂아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단독적으로 꽂아 볼게요. 꽂았죠?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SATA 케이블 있죠? 요거 꼭 연결을 하셔야 돼요. 전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하고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좀 어둡게. 자, 하나, 둘, 셋. 자, 어때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지금은 한 컨트롤러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을 두 개가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패턴을 바꾸고 싶다. 그럼 이 스위치를 누르시면 되고, 자, 패턴이 바뀌죠. 또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비록 두 개만 연결했는데 이거를 CPU도 연결하고 케이스까지 연결하고 보시면 장관입니다. 또 눌러볼게요. 또 눌러볼게요. 또 눌러볼게요. 이 스위치로도 하시면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케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리셋 스위치라던가 LED 스위치로 이거를 활용해서 얘도 눌러볼게요. 얘를. 패턴이 바뀌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얘를 오랫동안 눌러보면 하나, 둘, 한 2초에서 3초 정도 누르면 불이 다 꺼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켜집니다. 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케이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이 RGB가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고 ARGB로 나오는데 구형에 있는 보드라던가 아니면 신형을 사긴 샀어도 보급형으로 사가지고 5V짜리 헤더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요거 다크플래시사의 MH30 이거 ARGB 컨트롤러를 사시게 되면은 구형 PC라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있는 분이라도 5V짜리 헤더가 있는 분이라도 프로그램 세팅이 너무 번거롭고 좀 반응 속도도 느리고 너무 귀찮고 싫어, 그럴 때는 이렇게 버튼으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